꽃 좋아하시죠? 오늘 꽃 안에서 같이 꽃 구경 한번 해볼까요? 착한 꽃집 백년 가게라는 팻말이 붙어있네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탐스러운 장미가 먼저 반겨주네요. 꽃바구니에 대해 설명하자 사장님 손이 바쁘게 움직이더니 순간 예쁜 꽃바구니가 나왔어요. 커야 안 되나요? 유칼립투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대가 커야 조금 포인트로 그냥. 장미가 낮아지면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꽃이 필요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만드시면서 그 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느껴져가지고 꽃이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꽃집을 열게 되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성전 꽃꽂이를 하는데 예전에는 30년 전, 35년 전에는 꽃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꽃 종류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꽃집을 하면 꽃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 꽃꽂이를 좀 더 이제 싸게 많은 꽃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꽃은 거의 슬픈 사람보다는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용도에 맞게 꽃을 선물해드리면 저도 같이 덩달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여서 직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 꽃을 만지는 직업이. 그리고 뭐 꽃은 제가 몇십 년을 했지만 똑같은 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새로운 꽃을 가지고 새로운 분에게 꽃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 기쁜 일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늘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장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해주실 때 정말 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꽃집을 하면서 맨날 좋을 수만은 없었을 텐데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언제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궁금하네요. 꽃꽂이는 한 지가 한 10년 됐지만 어떤 장사라는 개념, 경영이라는 개념에 대한 지식이 없이 꽃집을 열다 보니까 열고 한 6개월 후에 IMF가 와가지고 97년도 IMF가 와서 저는 뭐 장사는 시작만 하면 제가 선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사가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자본금도 빌려가 와서 한 자본금도 은행 이자도 너무 높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IMF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잘 할 줄 모르니까 직원들도 그때는 굉장히 고임금자 그 다음에 임대료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동안에 제가 가지고 시작했던 전세금 5천만 원을 거의 다 까먹고 이제 작은 가게로 외곽지로 옮겨서 꽃집을 오픈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꽃집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어려웠는데 극복하게 된 동기는 저는 어렵지만 계속 꽃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뭘 모르는지 처음에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걸 뭘 모르는지를 계속 공부를 한 10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손님들에게 아침 9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연중 쉬는 날 없이 계속 문을 열어놓고 손님들에게 정직이랄까 어떤 그런 제 스스로의 어떤 상도덕을 지킨다라는 그런 각오로 계속 이제 일을 했더니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세월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울산에서도 아니면 전국에서도 꽃안에서라면 돈을 많이 벌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손님들이 인정해주는 그 집에 가면 괜찮다라는 그런 꽃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 저는 이 꽃안에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꽃안에서잖아요. 네. 꽃안에서라는 상호를 짓게 되셨어요? 그때는 27년 전에는 사실은 무슨 꽃집, 무슨 화원 이런 명칭으로 꽃집들이 많이 불려졌는데 저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가 어떤 건가 생각했을 때 꽃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았어요. 저는 꽃을 만질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 상호가 꽃 안에서입니다. 와, 사장님의 철학이 담겨있네요. 네네네. 꽃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네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이제 꽃집을 꽃꽂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것만 배우고 난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시작해서 경영의 원리라든지 이제 꽃집이 어떤 꽃꽂이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식물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을 하는 일이 화환을 꽂는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꽃꽂이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라든지 전자상거래상의 온라인 이제 마켓에 관계된 그런 지식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우리를 홍보하고 할 것인지 이런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식물들을 관리하고 식물들을 어떻게 이 식물은 어떤 흙에 심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식물의 생리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고객 마케팅에 관계된 거라든지 고객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꽃 디자인하는 것 외에도 경영적인 전반적인 것을 좀 배워서 시작을 하면 저처럼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긴 시간에서 묻어나는 그 노하우들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사실 울산에서는 저희 백년 가게 1호점입니다. 1호점인데
저는 이제 백년 가게를 왜 신청하게 되었냐면 요즘 소상공인들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폐업률이 거의 뭐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이제 꽃집을 오픈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업종에 종사를 했을 때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경영적인 경영 개선에 관계된 환경에 관계된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가게들이 가업을 이어서 하는 가게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는 이 좋은 직업을 정말 대를 이어서 이렇게 꽃집들도 그런 대를 잇는 가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인 정신으로 단순한 장사 개념이 아니고 장인 정신으로 우리 후배들이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신청을 해서 굉장히 선정 과정도 까다롭지만 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을 때 또 이제 다른 꽃집을 하면 우리 후배들이 이제 나도 이렇게 횟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해야 되겠다라든지 질문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백년 가게가 좋은 점이 뭐냐부터 해서 했을 때 그런 점에서 백년 가게가 굉장히 이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도덕이 없어요. 내가 하나라도 더 벌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한다라든지 사실 이런 어떤 상거래상에 지켜야 될 도덕과 어떤 그런 윤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장사하는 사람끼리도 그런 게 무너진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다는 분이 오셨잖아요. 네네. 고객이 얼굴만 봐도 그렇게 디자인이 나오나요? 당연히 이제 고객분들이 먼저 오시면 이제 그분들이 쓰는 용도 그리고 그분 색깔을 정할 때는 그분들 옷 입은 걸 보죠. 옷 입은 걸 보면 이분이 동색 계열을 좋아하시겠다 아니면 보색 계열을 같은 계열을 좋아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한테 주는 것 같으면 요즘 이제 파스텔 톤이라든지 유러피안 스타일로 하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밝은 색으로 화사한 색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년간 꽃집을 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하죠. 와, 정말 멋있네요. 오늘 멋진 사장님 만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